조이의 북카페. 안녕하세요. 조이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깨어남의 4단계, 가슴으로 치유하기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화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고 실행하였을 때 좀 적극적인 명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래된 화를 치유하겠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화를 가진 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기 힘들겠지만 당신은 처리되지 않은 화라는 감정을 갖고 살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알려주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 대신 반발한다. 내게 필요한 것을 직접 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기대한다. 회피 행동. 비판적이다. 원한을 품거나 경멸한다. 체중 문제. 남을 탓한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간접 화법을 쓰면서 무례하게 비방한다. 수동 공격성 행동을 보인다. 자신과 타인에게 벌을 주는 행동을 한다. 무의식적으로 혹은 감정을 회피하려고 마음을 닫는다. 원망. 화는 어려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화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아이였을 때 우리는 화를 표현했다고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화가 정상적인 감정이며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신에 화를 내는 건 나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화를 낸다고 벌을 받거나 감정을 느끼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격렬한 분노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많은 이들이 화를 억누르면서 삽니다. 적대적인 반응을 치유하려면 우리 내면에 억눌려 있는 화를 치유해야만 합니다. 화는 대개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누군가 우리의 경계를 침범할 때 의식적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했는지 의식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원인을 기억할 수 없다는 건 처리되지 않은 화가 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처리되지 않은 화라는 건 말에 담긴 뜻 그대로입니다. 화가 억눌렸기에 처리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다고 쳐보죠. 당신은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화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억누르고 내면 깊숙이 화를 눌러 담습니다. 화는 잠재의식적인 방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가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억눌린 화가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억눌린 화는 대개 체중 증가, 인후염, 불안, 소화불량, 궤양, 간질환,
두드러기, 습진 등의 신체 증상으로 표현됩니다. 화는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상처를 표현할 수 없을 때 화가 납니다. 그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 거절당하거나 방치된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일 때 우리는 당신이 내게 상처를 입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화를 냅니다. 방치되었을 때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진심 어린 관심을 받지 못할 때, 또는 약물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둔 아이였다면 어린 시절 느낀 화가 잠재적으로 억눌린 채 남아있을 것입니다. 화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억압된 채 지내거나 삶에서 힘겨운 전투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왔다면 지긋지긋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만! 이라는 느낌은 실제로 화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영혼을 말살하는 직업이나 건강하지 않은 인간 관계처럼 불쾌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입니다. 화는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화를 느끼는 부위가 어디건 치유를 위해서는 그곳에 호흡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는 신체 전반을 아우르는 느낌으로 움직임을 촉진합니다. 화는 거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대범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커다란 신체 움직임과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화를 치유하는 방법. 삶 속에서 화를 치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적 관점에서 화를 치유하고 정화하고 가라앉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성찰하기. 우선 화를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 그 패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앞서 설명한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신체에서 화를 완전히 없애려고 애쓰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압된 화를 방출하고 화가 날 때 이를 다루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내 몸을 관찰합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화가 나서 내린 결정과 화가 나서 한 행동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치유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정말로 솔직해져야 합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가 가슴을 열리게 했나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때 화를 낼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치유해야 할 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일 테지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마음은 떠나보내고 당신 내면에 있는 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갖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이 당신에게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방어적으로 행동한다. 나는
고함을 지를 때가 많고 내 감정대로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나는 화를 내면서 상대를 제압한다. 나는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를 내고 상대의 말은 듣지 않으며 경계를 침범한다. 나는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처리하기 싫은 일은 무시하기로 한다. 공개적으로 남을 비난한다. 나는 정말 친절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한다. 나는 사람들을 판단한다. 나는 상처를 받았을 때 화를 내면서 극적인 행동을 한다. 이 외에도 더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2단계. 화가 느껴지는 신체 부위를 찾아서 호흡하기. 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되는 신체 부위에 집중해 보세요. 우리는 살기 위해 자동적으로 숨을 쉬지만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의도를 갖고 호흡을 불어넣을 때 이는 치유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감정이 저장되어 있는 신체 부위에 집중해서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체내 시스템과 장기, 세포, 팔, 다리와 피부까지도 생각해 보세요. 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세요. 화와 연관된 어떤 이미지나 생각, 단어가 떠오른다면 거기에 호흡을 집중합니다. 어떤 것이 떠오르더라도 이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판단해도 안 됩니다. 그저 계속 호흡하면서 화를 통과하세요. 3단계. 신체 움직이기. 앞서 언급했듯이 화는 신체 밖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신체를 움직여서 화의 에너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발을 흔들거나 다리를 들어서 발차기를 하는 것, 걷기,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 억눌린 화를 말로만 표현해도 목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우는 것 또한 화를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신체는 화의 에너지를 밖으로 몰아내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안에다 붙잡아두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세요. 4단계. 심상화. 어린 아이였을 때 당신의 모습을 심상화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순간이나 장소에 있는 어린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자신의 화를 표현할 수 있게 허용해 주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10살이었을 때 어떤 일로 화가 났다면 그 10살짜리 아이가 방에서 성질을 부리는 모습을 심상화하세요. 10살 아이였던 당신은 그 당시에 화를 표현하지 못했고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 화를 표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억눌렸던 감정을 정화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 시절과 지난날 당신의 모습을 심상화하면서 당시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당신 안에 갇혀있는 에너지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거기서 멈춰버리거나 멍한
느낌이 든다면 하얀 빛이 나 천사가 당신을 둘러싸면서 편안하게 해주는 이미지를 불러오면 됩니다.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화라는 감정이 언제 일어났건 간에 그 상황은 정말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다시 만들어서 당신의 시스템이 진실한 감정을 느끼도록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단계 화의 말 걸기. 화가 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화에 말을 걸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가 난 상태라면 이 과정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감정을 방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생각에 사로잡혀 이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는 대신에 그냥 감정을 느껴보세요. 스스로에게 화를 느낄 여지를 준다면 화가 난 원인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4단계를 완료하고 화의 기저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더 안정된 상태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나요? 이 감정은 당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인가요?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요? 더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화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깊은 호흡을 한 뒤에 기다란 빛을 통해 당신에게서 화를 방출하세요. 아래쪽을 향해 지구의 중심으로 내보내세요. 지구 중심에서 화가 녹아 순수한 사랑으로 변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6단계 떠나보내고 용서하기.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감정적, 에너지적으로 떠나보내고 용서하세요. 이것이 당신이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오래된 화를 치유하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든 늪에서 빠져 나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화를 방출하고 몸을 움직이세요. 자신을 용서하고 모든 존재를 용서하세요. 고통 속에서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타인의 행동을 용서하세요. 7단계 재프로그래밍 하기. 화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사랑, 평화, 받아들임?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 없이 떠오르는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인가요? 당신이 떠올린 것이 바로 화를 방출하고 나서 생긴 공간을 채우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에너지 힐링에서는 부정적인 것을 방출하고 나면 그 자리를 항상 긍정적인 느낌이나 이미지, 단어 등으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이 자리했던 공간은 주인이 없어져 부정적인 것이 그 자리를 다시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지 선언하고 그 공간에 이를 호흡으로 불어 넣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평화다 또는 나는 자유다
것처럼 새로운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존재감과 역량 강화 또는 자신의 몸 안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묘사하는 이미지나 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갖고 있는 힘과 당신이 화를 극복한 방법에 연관된 문구나 노래, 시, 어떤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들은 화 반대편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볼 때 당신이 바라는 것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8단계 행동하기. 사랑과 수용, 평화의 힘으로 더 완전히 들어서기 위해 혹은 자신을 위해 어떤 의도를 세웠건 단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볼 의향이 있나요? 새로운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의도나 신념을 갖고 살면서 달라진 느낌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지금 당장 해보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실천해 나가기 바랍니다. 당신의 시스템 안에 있는 화를 치유할 때는 자신에게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화와 함께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진 나머지 화가 없으면 이상하게도 외로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느낌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당신 존재 안에 있는 이 공간을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치유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마음속에 있는 화가 조금은 누그러짐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저항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